네, 안녕하세요. 프라임경제TV 아나운서 남국민입니다. 정부가 지난 88 부동산 대책을 발표한 것은 이미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저희 프라임경제TV에서 자세히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개발을 추진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은 어떠한 의견이 있는지 저희가 함께 취재해 보았습니다. 오늘 방송은요, 다양한 문제들을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들의 의견과 대안을 제시하는 방향으로 방송을 기획하였습니다. 88 부동산 대책의 요지를 보면 우선 첫 번째로 용적률 완화인데요.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을 해서 사업성을 높이겠다는 것이고요. 그린벨트 해제는 신규 아파트를 더욱더 공급하겠다는 것입니다. 종상향에 따른 임대아파트 건립비율 완화는 추가 용적률 50% 중에서 25%를 임대아파트를 짓게 해서 정부가 매입해 갔는데 이것을 15%로 낮추겠다는 것인데요. 조합 사업성을 높여주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표준 건축비 인상입니다. 그동안 비합리적이었던 정부의 임대아파트 매수 금액을 기본형 건축비 80%로 높여서 조합원 피해를 줄이겠다는 것이고요. 그 다음으로는 사업 속도 촉진을 위한 절차 통합 및 간소화입니다. 이 부분은 몇 가지 완화 부분이 있는데요. 첫째는 시간이 많이 걸리는 각종 절차를 통합해서 사업 기간을 단축시키겠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둘째는 동의율 75%에서 70%로 낮추고 토지 면적 3분의 1을 2분의 1로 완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셋째는 30년이 지난 노후단지는 안전진단 없이 바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공원 녹지 확보 기준도 완화인데요. 이 역시도 오래전에 없어졌어야 하는 규정이었는데 현실에 맞게 개정하겠다는 것입니다. 이외에 비아파트에 대한 정상화 방안이 요지였습니다. 방송을 듣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네, 오늘도 저희 프라임경제TV 제작본부장님과 함께 자리했습니다. 본부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취재 현장으로 굉장히 많이 바쁘셨다고 들었습니다. 네네. 그렇다면 제가 오늘 어떤 현장에서 어떤 내용으로 취재를 해주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어떻게 취재를 해주셨을까요? 최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기 위해서 개발 지역 주민들을 만나봤고요. 네. 또한 주민들 의견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전문가들에게 개선 방향도 들어봤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전문가분들의 개선 방향과 그리고 주민들의 의견에 대해서 자세하게 한번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번 88 부동산 대책의 핵심 요지가 한 두 가지가 있는데요. 네. 첫 번째 핵심 요지는 공급 물량 확대입니다. 앞으로 6년 동안 수도권을 포함해서 40만 가구 이상을 공급을 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 핵심 요지고요. 두 번째 핵심 요지는 재개발, 재건축 관련 규정들을 완화를 해서 사업성을 개선을 시키겠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정부가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에서 발표한 네. 그런 모든 그 완화 정책을 촉진법을 만들어서 거기다 모두 넣겠다 그런 얘기입니다. 네네. 그런데 서울 지역에 있는 모아주 대모아타운 지금 사업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그런데 추진위원이나 주민들은 사실은 이 88 부동산 대책에 불만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와 같은 주민들 불만에 대해서 네. 전문가들은 합리적인 개선 방향으로 어떤 약간의 좀 수정이나 보완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전문가들을 찾아뵙고 어떻게 개선을 했으면 좋겠는지에 대한 의견을 들어보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방송에서 바로 지금 우리 본부장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같이 시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문제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 그리고 전문가들은 어떤 개선 방향이 있는지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방송이 진짜 중요한 방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나가지 마시고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제가 굉장히 또 궁금했던 포인트 중에 하나가 네네. 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이 문제가 있다거나 네. 혹은 개선해야 된다는 등의 불만 섞인 얘기들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한 이유가 뭔지 함께 취재 현장에 나가 주셨으니까 네네. 얘기를 해주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네. 개발 현장에 가보면 주민들 의견이 두 가지로 나눠지는데요. 네. 환영과 불만 이렇게 나눠집니다. 먼저 환영 부분을 얘기를 하자면 네. 과거에나 필요했던 법률들이 현재까지 시행이 쭉 되고 있다 보니까 사실은 개발지역 주민들
특히 조합원들, 조합에서 많은 피해가 있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을 개선을 시키겠다, 현실에 맞게 고치겠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굉장히 환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과거의 규정들 때문에 네. 실제로 이제 주민분들이 피해를 본다면 네. 그거 참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규정들을 보면 이제 표준 건축비 인상, 네. 그리고 공원 녹지 확보 비율 완화인데요. 네. 네네네. 본부장님, 저희 표준 건축비 인상에 대해서 많은 전문가분들이 네. 이건 진짜 오래전에 좀 고쳐졌어야 된다라는 얘기들을 많이 해주셨는데 네, 맞습니다. 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표준 건축비 문제는 오래전에 개선이 되었어야 하는 법안입니다. 왜 그러냐면 네. 과거에서부터 현재까지 임대 아파트를 지어 놓으면 정부가 매입을 해갔는데 그 매입 금액이 공사하는 금액이 거의 한 40% 정도밖에 안 됩니다. 네. 그러면 현재 기준으로 평당 얼마 정도?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본다면 네. 뭐 지금 현재도 이루어지고 있는 게 한 3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런데 이 표준 건축비가 과거에는 큰 문제가 없었습니다. 과거에서는 국공유지를 싸게 조합에 매입을 했어요. 어느 순간부터 슬금슬금 이 금액이 올라갔는데 완전히 현실적인 금액으로 시세대로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주민들이 떠안으세요 이런 거죠. 그렇죠. 뭐 엉뚱하게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임대아파트 표준 건축비입니다. 88 부동산 대책을 보면 임대아파트 매수 금액을 표준 건축비로 하지 않고 기본형 건축비의 80%로 인수를 하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런데 현재 기본형 건축비라는 것이 네. 시장 건축비의 72% 정도 수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난 6월 주택산업연구원이 국회 세미나에서 보면 네. 현재 수도권 대부분 민간 아파트 건설 비용이 84평방미터 기준으로 3억이 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평당 단가로 따지면 800에서 한 85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러면 사실 이제 이번에 88 부동산 대책이 시행이 된다면 네네. 어떻게 좀 변할 것으로 바라보고 계신가요? 이번 정부 발표한 대로 한다면 네. 기본형 건축비 80%로 한다 할지라도 뭐 용적률 상향, 종상향, 그다음에 표준 건축비 건립 비율을 좀 이렇게 많이 낮춰줬습니다. 네. 그래서 부담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집니다. 문제는 공사비입니다. 네. 그래서 정부는 공사 자재값 안정에 좀 신경을 써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그래도 이제 말씀을 들어보니까 개발 현장 주민분들의 부담이 좀 줄어들 수 있을 것처럼 보여서 네네네. 네, 기대가 되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네. 빨리 좀 시행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네, 그러면 저희가 이제 마지막으로 공원 녹지 확보 비율 완화 부분에 대해서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네. 네, 현재는 5만 제곱미터 이상 부지를 개발하려고 하면 1세대당 3제곱미터 부지를 녹지로 확보해야 되는데 완화 방안을 보면 예. 5만 제곱미터에서 10만 제곱미터로 늘려주겠다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네, 맞습니다. 네, 이렇게 되면은 사실상 이제 아파트를 조금 더 지을 수가 있으니까 네네. 사업성이 좀 좋아질 것 같기는 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근데 사실 이것도 네. 우리 공원녹지 확보 비율도 진작에 좀 고쳐졌어야 되는 규정이었다라고 말씀 주셨어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예전에 아파트를 보면 지하 주차장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하층이 있어봐야 창고로 사용을 했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지상이 전부 네, 주차장. 맞습니다. 그쵸? 지상이 전부 다 주차장이었고 주차장과 주차장 사이에 나무를 심어서 네. 주차장 경계선으로 활용을 했었죠. 네. 몇십 년 전에 지어진 아파트가 다 그렇습니다. 네. 그러나 이제는 지상에 주차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하겠다. 이것이 바로 공원녹지 확보 비율 완화입니다. 네, 늦었지만 시행이 된다고 하면 굉장히 반가운 소식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희 맞습니다. 88 부동산 대책 중에서 키워드가 물량 공급 확대인데 이와 관련해서 그린벨트를 좀 해제해서 택지로 개발하고 주택 공급을 물량 확보하겠다라는 얘기들이 있는데 사실상 서울 지역에 있는 이 그린벨트를 해제해서 주택의 공급량을 좀 늘릴 수 있다라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 얘기라고 해요. 그렇죠? 그럴 네. 땅이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먼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진의 녹색 부분이 전부 다 그린벨트 지역입니다. 네. 아래쪽 주황색 쪽을 보시면요. 서초구 내곡동, 강남구 세곡동. 네. 그리고 위쪽을 보시면 이제 노원 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좌측을 보시면 강서 쪽 그린벨트가 있는데요. 이 지역은 해제를 해서 아파트를 개발할 수 있는 지역은 충분합니다. 네. 그러나
이 지역에서 대규모 주택을 개발하는 건 사실은 불가능하고요. 산 능선 쪽을 개발을 하게 된다면 네. 엄청난 기반 시설을 해야 되는데 소규모 개발에 이제 정부 비용을 그렇게까지 많이 써야 될지는 한번 따져봐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겠습니다. 그 외에 비아파트에 대한 정상화 네. 방안도 함께 네.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이 비아파트 활성화 방안으로 빌라 같은 소형주택 구입했을 때 세제 혜택을 좀 주겠다라는 것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사실 이제 신규 소형주택을 구매했을 때 네. 취득세라던가 종합부동산세, 그리고 양도세 산정했을 때 주택수에서 이를 좀 제외해주겠다는 겁니다. 아무 주택이나 사실 그렇게 해주겠다는 건 아니고요. 이런 특례가 적용되는 주택은 전용 60제곱미터 이하이면서 6억 원 이하의 비아파트에 적용하겠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리고 무주택 청약자의 자격 요건도 완화를 해서 주택을 이미 좀 소유를 했더라도 전용 면적이 85제곱미터 이하면서 공시가격이 5억 원 이하까지 무주택자로 인정을 해주면서 폭을 좀 넓혀주겠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 부분은 저소득층에 대한 혜택을 주겠다는 그 부분이거든요. 맞습니다. 제 주변에서도 젊은 분들이 특히나 환영하는 대책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기까지가 88부동산 대책에서 환영하는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본부장님께서 불만하는 부분도 이제 취재 현장에 다녀오시면서 많이 들었다고 전해 들었는데 어떤 부분이 있는지 같이 한번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프라임경제TV의 많은 응원과 힘이 됩니다. 본부장님께서 보셨을 때 88부동산 대책을 보면서 모처럼 이렇게 좋은 방향을 이제 정부가 제시를 했는데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불만에 대해서는 특히 서울 지역, 개발 지역 주민들이 거의 폭발 일보 직전이었습니다. 네. 잘 아시겠지만 현재 서울 지역 모아타운이 광범위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이번 88 부동산 대책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대한 완화 정책이 빠졌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이번 88 부동산 대책을 보면 대부분 재건축 관련된 완화 개선 방향입니다. 재건축이라고 하면 빌라, 아파트, 30년 지난 노후주택을 재건축을 한다는 건데요. 그 수도권 공급 물량 확대 방안에 대해 대책이 잘못되었다는 점이 최대 화두였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이 잘못되었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나 정부가 이번에 발표한 40만 가구 이상 공급을 하겠다는 취지와는 사실은 거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울 지역 구별로 전체 거의 한 300만 평 정도가 지금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지금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한 완화 정책이 빠지고 향후에 진행하게 될 재건축에 대한 완화 정책만 발표를 하다 보니까 주민들이 화가 났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네요. 이게 한마디로 조금 물량 공급 확대에 대한 부분이 번지수를 좀 잘못 찾은 게 아닌가라는 얘기들도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렇죠. 주민분들 얘기를 조금 정리해 보면은 어떻게 될까요? 주민들의 불만을 정리를 해보면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이 모아주택, 모아타운 요거는 나몰라라 하고 재건축만 완화를 하겠다면 그러면 우리는 지금까지 헛일한 것이냐 이렇게 좀 불만을 좀 하고 있었고요.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그린벨트를 풀어서 공급을 확대하겠다는 것인데 지금 현재 저층 주거지역 이쪽 주민들과는 아무 관계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저층 주거지역은 재건축이 안 되고 재개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게 어떻게 보면 참 획기적인 안이 나온 방안입니다. 30대 지금 젊은 층에서 나온 얘기인데요. 그린벨트를 풀어서 대규모 부동산을 공급하겠다고 하는 부분은 현실감이 없고 먼 얘기다. 자기네들은 서울에서 거주를 해야 되는데 해당 구에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서 이루어진 신규 세대에 대해서 세입자, 무주택자에게 우선 공급한다면 굉장히 환영할 일인데 왜 이런 아이디어는 못 내는지 이런 불만들이 굉장히 좀 많았습니다. 그러면 본부장님, 이게 정부가 발표한 대로 이렇게 국토부가 좀 열심히 진행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된다면 아파트 입주는 언제쯤 가능하게 되는 걸까요?
저희가 지난 방송에서 한번 말씀을 드렸는데 모아주택, 모아타운은 한 4년에서 5년이면 입주가 됩니다. 네. 이번 88 부동산 대책과 같이 절차 통폐합이나 완화 방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을 줄이겠다고 했는데 빠르면 8년, 늦으면 10년 정도 이렇게 전문가들이 예측을 하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서울 지역 주민분들은 우리랑 관련이 없다라고 이렇게 불만 사항들에 대해서 얘기를 하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참 많은 이제 전문가분들을 저희가 함께 취재 현장에서 나가보고 개선 방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어봤는데요. 네. 이를 조금 정리해 보면. 첫째는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도 재건축 요건과 좀 동일하게 동의 요건을 완화를 해서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동의율 80%를 75%로 낮추고 토지 면적 3분의 1을 2분의 1로 완화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이렇게 요구하고 있는 또 하나의 이유는 사업지가 넓은 기존 정비 사업에서는 토지 면적의 50%로 동의 조건을 부여하더라도 규모가 작은 모아타운에서는 오히려 동의 조건을 3분의 2로 높여서 사업의 진입 장벽을 크게 높인다는 점 때문이라고 합니다. 네, 두 번째는 용적률 완화와 종상향 역시도 이제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도 적용을 시켜달라는 부분이겠죠. 그 부분이 이번에 빠져서 개발하고 있는 지역 주민들이 불만이 이제 폭발하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야만 사실 지역 주민분들과의 이제 갈등도 사라지고 신속하게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는 부분 때문일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문제와 관련해서 아주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요. 국토부와 서울시가 의지만 있다면 용적률 완화, 종상향에 대해서 모아주택, 모아타운에 적용될 수 있도록 시행령에서 고치기만 하면 바로 시행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 할 경우 서울에서만 신규로 약 12만 가구가 생겨나는 이런 분석이 좀 있었습니다. 네, 자, 그러면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서울 모아타운 구역에서 3기 신도시 4개 물량이 어떻게 가능한지에 대해서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토대로 저희가 꼼꼼히 한번 따져봤습니다. 본부장님, 저희 지금 현재 진행 중인 모아주택에서의 사업구역 면적이 어느 정도 되나요? 서울에서 지금 현재 모아타운 사업이 가능한 면적이 3,450만 평 정도 됩니다. 네. 이 중에서 10%가 약간 안 된 9%, 약 한 300만 평이 현재 모아주택, 모아타운 사업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만약 정부가 용적률 상향과 종상향에 대해서 모아주택 사업에도 적용이 될 수 있도록 시행령을 바꿔준다면 최대 2단계까지 상향이 됩니다. 따라서 늘어난 용적률을 보면 2종 일반 주거지역에서 3종으로 바뀌면서 용적률이 88%가 올라갑니다. 그 다음에 이제 3종 일반 주거지역이 준주거지역으로 바뀌면서, 바뀌면서 최대 140%까지 올라가게 됩니다. 이것을 평균적으로 보니까 대략 100%의 추가 용적률이 늘어난다는 결론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늘어난 용적률을 토대로 신규로 건립되는 아파트가 얼마나 되는지 전문가들로부터 받은 내용을 검토해 보았습니다. 300만 평의 50%를 25평으로 건립했을 때 신규로 약 6만 가구가 늘어납니다. 나머지 50%를 32평형으로 건립을 하게 되면요. 약 4만 6천 가구가 신규로 늘어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규로 총 이제 10만 토지 소유자 몫을 제외하고 총 10만 6천 가구인데요. 소형 주택을 섞어서 이렇게 짓게 되면 12만 세대 넘게 늘어나는 걸로 파악이 되었습니다. 그런 계산을 토대로 한다면 대략적으로 이제 12만 세대라고 계산이 나오는군요. 이렇게 된다면 그렇습니다. 사실 굳이 먼 곳에서 저희가 공급 확대를 찾을 필요가 없을 것도 같습니다. 바로 그 부분입니다. 네, 사실 중요한 건 실제 우리 국민분들이 이제 살고 싶어 하시는 근접에 있는 도심에 아파트가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다 보니까 이제 많은 전문가분들께서 지적한 부분이 바로 이 촉진법 개정을 했을 때 빈집 및 소규모 정비에 관한 이 특례법 이 부분 역시도 재건축 동의 요건 완화와 좀 동일하게 적용을 시켜야 된다는 점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네, 지금까지는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국토부가 검토해서 추가로 완화나 개정해야 될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았습니다. 다음으로는 이번 취재에서 주민들의 불만 사항에 대해서 어떤 얘기들이 나왔는지 함께 본부장님과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번 취재에서 대부분 모아주택, 모아타운 관련 내용입니다. 저층 주거지역 주민들은
방향이 뒤틀렸다라는 불만이 굉장히 좀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주제에서 좀 특이한 멘트가 나왔는데 빈집이 소규모 정비에 관한 특례법 자체가 네. 주민들이 갈등이 유발할 수 있도록 만드는 황금 비율이다. 오, 돌이요? 모아주택, 모아타운이 잘 되지 않기를 바라는 특정 세입이 개입이 되었지 않았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네. 일단 주민 인터뷰를 한번 들어보시죠. 주민들 간에 싸움을 붙이고 부추기는 이 자체가 정부에서 대단히 잘못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어떠한 세력이 결합이 돼가지고 이 모아타운은 안 되는 방향으로 끌고 가려고 하던 걸 하고 시도를 하고 있는데 서로 주민들 간에 갈등을 일으키기 쉽게 완전히 황금비를 제대로 만들었어요. 강남만 우선이지 강북의 이런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항상 이게 좀 등한시되는 느낌이 들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어떤 똑같은 이제 완화를 하더라도 재건축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 여기 모아타운도 되게 중요해요. 똑같이 낮출 때 낮춰줘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모아타운은 오히려 동의 조건을 더 어렵게 만든 정책이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들 네. 다시 한번 검토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맞습니다. 네, 어떤 정책이든 간에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지 않고 무엇이든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만드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이지 않을까라고 네,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네, 다음 의견도 아주 중요한 지적일 것 같아요. 네, 도심 난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관리 계획의 수립이나 변경이 신속하게 유연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들이 좀 많았는데 네네. 본부장님 어떤 이유에서 이런 의견들이 나오게 된 걸까요? 약 100에서 가까운 지역에서 모아타운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맞아요. 조합이 설립이 돼야만 사업이 이제 제대로 진행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시범구역 정도와 그다음 몇 군데를 제외한 나머지는 단 1, 2%가 부족을 해서 동의 요건이 네네 좀 서로 다르다 앙숙이 보니까. 되어서 싸우고 네네.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먼저 시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일부분은 시행이 안 되는 구역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네. 나머지 일부 구역은 사업이 좌초되거나 사업 시기가 현격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이렇게 될 경우 여기에서 문제가 생깁니다. 어떤 문제를 말씀해 주시나요? 모아주택 사업구역을 가보면 1구역에서 5구역, 6구역 이렇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모아타운이 됩니다. 서울시는 이러한 모아타운에 대해서 관리계획을 수립해 줄 때 지하주차장 통폐합, 그 다음에 공공주차장 설치, 공원녹지 조성 등 여러 가지 이런 것을 관리계획에 전부 다 담아서 네.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주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제 많은 혜택이 부여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가장 큰 장점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이 구역들 중에서 먼저 네. 요건이 된 데는 조합 설립되고 시공사 선정되고 착공이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네. 그런데 1, 2%가 모자란 구역은 사업이 좌초되거나 좀 이렇게 달라질 수밖에 없다고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되면 사실상 이제 서울시가 수립해 놓은 관리 계획이 네. 좀 흔들리는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합동 기반 시설 설치 이 모든 게 사실은 좀 없어지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현재 지금 모아주택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그 특례법이 네. 기존 재건축 요건보다 강화시켜 놓은 아주 애매한 법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이 된 건데요. 그런데 1구역은 되고 2구역, 3구역은 안 되고 이러면 먼저 된 데는 사업이 진행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나머지 구역 때문에 사업을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먼저 사업이 진행될 수 있도록 네. 관리계획 변경이나 지원 계획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런 부분을 상당히 좀 강조를 했었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다음 의견을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다음 의견은 행정당국의 심의 기준이나 또는 개정 등을 할 때 네. 너무나도 이게 획일화되어 있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사항들이 맞아요. 함께 나왔습니다. 네, 거기에다가 각종 심의위원회의 유연한 변화가 좀 절실히 요구된다라는 의견들도 같이 강조되었는데 이 부분은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심의위원이나 기관들에 가보면 네. 각 과거에 안주하고자 하는 이런 사람들 얘기입니다. 지금까지 쭉 보편화되어 있는 이런 행정을 이제 좀 현실에 맞게 전환하라 이런 목소리인데요. 네, 현시가 조금 지금은 네. 동떨어진다는 의견이죠. 네, 그렇습니다. 네, 이런 인식들이 조금 빠르게 변화가 되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지금까지 저희가 국토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어떤 문제들이 있는지 그리고 문제점은 어떻게 개선해야 되는지 자세하게 좀 알아보았습니다. 국토부와 서울시가
이 부분을 조금 전향적으로 검토를 해서 국민을 진짜 위해서 국민이 필요로 하는 적극적인 행정을 해주시기를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희 프라임경제TV랑 다양한 의견을 펼쳐주신 시민분들 그리고 전문가 집단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의 인사를 좀 드리고 싶고요. 저희 프라임경제TV는 시청자의 제보를 좀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제보해주신 내용에 따라서 저희 프라임경제TV에서 문제점 지적과 함께 개선 방안에 대해서 같이 방송을 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국민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방송으로 저희가 함께 하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정부가 발표한 88 부동산 대책에 대해서 개선해야 할 부분과 문제점에 대해서 특집 방송으로 전해드렸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시청자 여러분들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 프라임경제TV의 많은 응원과 힘이 됩니다.